최근 연초부터 쭉쭉 오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빠지니까 벌써부터 온갖 말들이 많죠?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또 당했네, 또 당했어. 그래서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괜히 리스펙 영상 보고 안 팔았잖아. 난 이럴 줄 알고 낼름 팔았지. 수익 달달하구만. 여러분, 또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십니까? 진짜 제가 성대모사하고 만들면서도 너무 웃겨서 지금 몇 번째 녹음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제발 수익 달달하구만 뭐 이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투자가 무슨 구멍가게 달고나 뽑기도 아니고 좀 일희일비 좀 그만하자고요. 뭐 이렇게 달달합니까? 아시겠죠? 암튼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토믹 비트코인님은 저와 같은 직장인이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와 상식,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인포그래픽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트윗과 노션, 블로그에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정부나 기관, 단체들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관련 보고서나 교육 자료들을 직접 문의해서 한글 번역 인허가를 받아 공유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번역 자료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많은 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아토믹 비트코인님께 해당 한글 번역 자료들의 영상 제작에 관한 허락을 받고 제 구독자님들과 유튜브에서 처음 비트코인을 검색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련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스위스에 있는 비트코인 온리 핀테크 회사인 릴라이에서 발간한 2023년 1분기 비트코인 보고서의 내용을 아토믹 비트코인님의 한글 번역 자료를 기초로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올해 2023년 1분기의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비트코인 15년 역사의 전체 기간 중에 그 어느 기간보다도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 가치, 해시율로 설명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파워, 장기 보유자들의 확신과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실생활에서의 채택까지 모두 수치로 증가하고 있고 맨날 알트코인 사장님들이나 추종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언론 기사로만 공격하던 비트코인 채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역시 의미 있는 수치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1분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분기 동안 전 세계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익률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비트코인 펀더멘탈은 미쳤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믿고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추가로 매수하고 이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모든 근거 데이터가 이 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최고인 10가지 팩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비트코인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가 바로 가격 변동성이죠. 야, 비트코인이 화폐라면서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면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을 수 있겠냐? 결제할 때마다 초 단위로 가격이 요동치는데 이게 무슨 화폐냐? 의미 없는 장난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격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시총이 커지면서 무거워지고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결국 비트코인의 변동성이라는 건 아직 비트코인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수만큼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고 당연히 현재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화폐 혁명이 아직 초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건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변동성이 투자자들에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위에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일명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수급의 균형이 어긋나며 발생하는 강력한 상승장과 그 뒤에 다가오는 급격한 하락장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드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2011년에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94%까지 됐었는데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88%, 그 이후에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마이너스 84%,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는 마이너스 77%까지만 떨어졌습니다. 추세적으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왜 변동성이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변동성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역대 최강인 이유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1분기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아직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단 장기간의 가격 추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연초부터 금융자산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강하게 연출되는 시점에 가격의 회복 탄력성을 보는 건 향후 전개될 상승장에서 어떤 자산의 펀더멘탈이 좋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아마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보시는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난 3개월간의 금,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등 다양한 자산들의 변동성과 수익을 비교해보면 오렌지색의 변동성 대비 파란색의 수익이 높은 건 비트코인밖에 없죠. 그 수치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이 말은 투자를 할 때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준 자산이 비트코인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 이 그래프를 보세요. 미국 주식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이 왜 위대한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역시 주식은 아닌 것 같네. 앞으로는 암호화폐만 투자해야겠다. 그럼 비트코인하고 이더하고 40%씩 담고 나머지는 똘똘한 알트 담으면 되는 거지? 늘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들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코인 중에 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만 코인이에요. 다른 알트들은 옆에 같이 진열되어 있을 뿐 존재를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미국 SEC에서 언제든 증권이라고 분류하는 순간 재단과 일명 창시자를 고소하고 거래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설마라고요? 앞으로 쭉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투자한 알트코인이 신의 아들이기만을 바라셔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더리움의 2배 이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일단 비트가 먼저 올라서 그렇고 알트도 따라간다고요? 네, 그렇게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여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학습하죠. 루나코인 가루되고 FTX 거래소 파산되면서 FTT 코인도 가루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코인 사기가 판을 치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트코인과 알트가 다르다는 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텐데 그럼 비트코인과 알트의 격차는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세요. 물 아래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지지고 볶는 알트 지옥이 연출되고 있는데 물 위에서는 단 하나의 파동도 없이 고요한 비트코인 천국,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보시라고요. 난 한번 지옥 가서 팔다리 잘려도 전리품 챙겨 오겠다, 오징어 게임 하고 오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알트 지옥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군들의 행운을 빕니다. 자, 그럼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놓기도 하겠지만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개인 지갑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렇게 옮기려고 만든 지갑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팔아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지갑 주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장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든 지갑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에서 말하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생성된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의 개수가, 즉 비어있지 않은 지갑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는데 지갑까지 만들어서 자기 비트코인 보내서 넣어놓고 있는 한심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갑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시그널이 바로 비트코인에 들어있는 지갑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율,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을 사서 거래소에서 지갑을 옮기고 1년 동안 그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안 꺼내고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거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채고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려고 옮겨놓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1년 동안 비트코인이 담겨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지갑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벌써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역대급인 5가지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느낌 오시죠? 자, 그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채굴 장치의 총 연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래하고 검증하고 채굴하면서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채굴을 통한 네트워크의 작업 증명 방식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수많은 언론들이 쏟아내 왔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량이 50%를 넘어
현재 52.6%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금지된 이후에 많은 업체들이 북미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점점 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큰 변화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은 또 한 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적 측면과 비트코인 지갑과 해시레이트를 통한 네트워크의 확대를 7가지 팩트로 설명드렸다면 이제 남은 3가지에서 비트코인의 인식 변화와 활용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비트코인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에서 조금씩 달라진 점은 SBB 파산 사태 이후로 비트코인이 불안한 은행의 대안으로 생각되며 돈이 몰렸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게 대중에게 먹히는 내러티브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은 법정화폐 기반의 현행 시스템에서 엄청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영린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돈을 풀고 정책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치 빠른 비트코이너나 비트맥시들은 모두 아는 거죠. 이 문제는 덮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전이되고 확산되면서 현재 피앗머니 기반의 끊임없이 무제한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화폐 정책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처럼 예측 가능한 통화량과 발행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만이 안전한 대피처이자 미래 화폐 시스템의 대안이라는 생각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중앙은행의 대결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내러티브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도 반감기의 중요성을 당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역대급인 이유들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한텐 하나의 의문이 들죠. 근데 왜 가격은 그만큼 안 오를까? 하긴 원래 반감기 도래 시점이 돼야 올랐지? 이번 반감기가 내년 4월쯤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번에도 또 오를까? 이게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반감기는 여전히 중요하고 강력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펀더멘탈이 좋은데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될 반감기 효과에 의한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반감기에 의한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상승장 전환 구간들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다음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시총은 금의 시총을 넘어서 2배의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기에 이 보고서의 가격적 예측들도 투자에 참고만 하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팩트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라이트닝 네트워크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트위터의 비트코이너와 맥시분들 사이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실사용성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언론이나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느린 전송 속도와 굉장히 비싼 거래소 수수료는 사실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전송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딜레이와 과한 거래소 수수료가 본질이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자체를 온체인 상태에서 이동시키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죠. 당연한 거지만 비트코인은 진짜 그 가치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이고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는 그냥 장부상의 숫자만 이동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들이 빠르죠.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의 속도와 전송 수수료 문제를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사용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전 세계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결제로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확장 속도와 규모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 그래프의 각도를 좀 보세요. 이런 게 진정한 떡상입니다. 떡상.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나무정원님과 조커피랩님을 비롯한 비트코인 결제 커피숍이나 안경점, 한의원, 펜션,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단기적 유행이라기보단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뛰어난 편의성을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비트코인 실사용 솔루션을 찾아가는 화폐혁명의 한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스위스의 비트코인 온리 개발사인 릴라이에서 발간한 2023년 1분기 비트코인 보고서를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한글 번역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쭉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현재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역대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비트코인의 강건함에 경의를 표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기 투자를 얘기하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면 맨날 달리는 댓글 중에서는 야, 그게 장기적 우상향이지 어떻게 하냐? 다 결과론적인 얘기들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네. 아이고, 미래를 그렇게 잘 맞추재요. 대부분 이런 얘기들인데요. 여러분, 미래는 맞추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 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겐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안 보이는 거죠.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의 그 흔적만으로도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시간 속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옆, 바로 뒤, 바로 앞에 있는 누군가는 나보다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보고 느끼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과 그 자산군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인사이트로 지금 이 순간도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